제목은 거창한 더 콘서트 오브 유시민의 주인이시죠? 주인공이십니다. 유시민 주권당원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2030 당원학교 대부분 당원이시죠? 아닌 분들은 빨리 시정하시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제가 근자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만둔 게 아니고 국회의원 떨어지고 그 17대 임기가 다 끝나고 나서 1년 한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좀 아카데믹한 강연을 한 거는 경북대학교 강의를 할 때 했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는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이제 참여당 시도당 창당대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오늘은 정치를 주제로 한 강연인데 다소 좀 학술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리 겁먹지는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 제목이 2030 세대의 미래와 한국 정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치 관심도 없고 사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스펙 경쟁만 한다. 2030이 보수화되었다, 탈정치화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그게 꼭 나쁜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죠. 지난 한 10년 동안 사실 돌아보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 10년을 돌아보면 제가 이제 출판계에 있어서 요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 그 10년 동안에 어린이 책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그 다음에 자기개발서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고 그렇죠. 재테크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보면 이제 국가적인 과제, 사회적인 과제는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알아서 하니까 거기다 맡겨놓고 각 개인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옛날 중국에서 나온 얘기지만 왕이 제일 통치를 잘하는 나라에서는 임금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뭐 하는지도 잘 모른다고 그러죠. 정말 잘 돌아가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그런데 크게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나라의 앞길이 어떻게 되나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나 이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나라는 결코 제대로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집권하고 있는 분들이 집권하고 있었을 시대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거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뒤 10년 동안은 사실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알아서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지만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최근 들어서 새롭게 이제 역사, 사회, 미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새롭게 생기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2030 하면 이제 지금 30대 39까지 보면 되게 1970년 이후 출생자들이죠. 20대들은 1980년 이후 출생한 분들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50대 입장에서 볼 때 보통 보면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기성세대가 많이 하는데 이제 최근에 20, 30대의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면서 좀 달라질 거다 이제는. 그게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이 사회와 국가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 혼자 이렇게 내 능력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좀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여당의 20대, 30대의 참여가 다른 정당에 비해서 많은 이유도
이제 이 정당을 통해서 조금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뭐 할 일이 없을까를 좀 찾아보자 이런 인식들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열린우리당 뭐 포함해서 정당 생활을 몇 년 해봤습니다만 여러분들과 같은 시민들은 기존의 정당에서는 좀 만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 정치와 2030 세대가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왜 지금은 잘 안 만나지고 있는가? 국민참여당을 통해서는 만날 수 있는가? 잘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국민참여당은 어떤 걸 갖춰야 될까? 그리고 이 당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 당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소 학술적인 분석 도구를 몇 가지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미리 겁먹지는 마시고요. 이건 이제 오늘 강의 제목입니다. 우선 이제 서로 뭐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정치하고 2030이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왜 잘 안 맞는지를 봐야겠죠. 남녀 사이에도 둘이 잘 안 맞으면 또는 부부 간에도 잘 안 맞으면 왜 안 맞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양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뭐 맨날 고기만 좋아하는 남편하고 채식 주장하는 부인하고 같이 한 상을 차려서 먹으려면 애로사항이 많죠. 예, 그럼 어느 쪽이든 좀 접근을 해줘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정치와 세대, 2030 세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선 2030 세대의 특성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저렇게 이 절대 빈곤 시대입니다. 이게 조그만 애가 솥단지 들고 다니고 있고 가난하죠. 이 볏짚 같은 거 쌓아져 있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2030 세대는 대개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을 벗어난 때 이후에 출생해서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세대처럼 주눅이 들어있지 않아요. 자신감이 많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 요새 A매치 할 때 보면은 막 발재간 부리고 막 그러죠. 그 유럽의 강팀들하고 할 때 하고도. 그 아버지 세대는 옛날 아르헨티나 마라도나 감독이 선수로 뛰고 있을 때 우리가 멕시코 월드컵에서 만났나? 예, 80년대. 그때 얼어가지고 2단 옆차기 하고 막 뒤돌려 차기 하고 태권도 축구를 했죠. 실력 발휘도 못하고 얼어서 그랬던 거죠. 주눅이 들어서. 근데 지금 2030은 굉장히 자신 있는 세대입니다. 제가 복지부에서 보니까 30대 젊은 사무관 서기관들이요.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뭐 전혀 주눅 드는 게 없어요. 영어도 잘하고. 예, 미국 쪽 공무원들보다 아는 것도 더 많고 준비도 더 많이 했고 전혀 위축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재경부 쪽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발랄합니다. 그 주눅 들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 개성을 뚜렷이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못하게 하면 탁 튀어오르죠. 예. 뭐 강제로 시켜서 하는 이런 건 잘 안 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마음이 내켜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발랄한 세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쪽 그림은 6월 항쟁 때 또는 뭐 5.18 때 사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아마 6월 항쟁 때 사진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이게 광주 경선장에서 사진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라나고 보니까 어떤 국가주의라든가 어떤 주어진 목표에 충성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개인주의죠. 개성도 강하고 자유분방해요, 문화적으로.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앞머리 2cm, 뒷머리 1cm 이렇게 깎으라 그러면 군말 없이 깎고 다녔고 좀 손으로 집어서 길다고 해서 바리깡으로 이 고속도로 딱 내도 예, 그 다음날 빡빡 밀고 또 왔다가 얻어 터지고 이렇게 하지만 뭐 그래도 큰 불만 없이 적응해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나의 권리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강의석 군이 예, 그 학교에서 일괄 실시하는 종교교육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래서 막 단식 투쟁하고 학교 앞에서 피켓팅하고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